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인양 교수입니다. 요새 ADHD에 대한 진단명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만큼 오해도 많은 질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ADHD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진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한 가지 증상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ADHD에 여러 가지 하위 유형이 있다는 점도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만하고 말도 많고 돌아다니는 그런 산만한 유형의 ADHD도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때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든지 딴 생각을 많이 하는 유형의 ADHD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조용한 ADHD라고 부르는데요. 조용한 ADHD는 겉으로 티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심층 면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ADHD가 스마트폰이나 양육 태도나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사실 ADHD는 유전적인 요인, 즉 생물학적인 요인, 타고난 뇌의 특성에 따라서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뇌의 앞부분이 전두엽 부위인데요. 이 부위에서 주의력을 조절하고 여기서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호르몬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ADHD 증상입니다. 진료실에서 흔하게 저도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는 게임을 3시간이라도 할 수 있어요. 혹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에는 집중을 굉장히 잘 해서 헷갈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ADHD는 24시간 전혀 집중을 못하는 아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집중의 기복이 큰 질환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순간 집중력은 좋은데 꾸준히 집중하기 어렵다거나 아이의 흥미도에 따라서 혹은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집중력의 편차가 크다면 이것 또한 ADHD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이나 레고는 자극이 강하고 재미라는 보상이 즉각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ADHD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집중을 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정리정돈이나 공부와 같이 지루하고 오래 걸리고 보상이 바로 주어지지 않는 활동은 ADHD 아이들이 흥미를 잃어서 굉장히 취약한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ADHD는 다른 질환과 다르게 검사로 진단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나 심리 검사에 많은 돈을 쏟아부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ADHD 진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났는지,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는지 면담을 통해서 확진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지능 검사나 심리 검사를 같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ADHD가 철이 들면 저절로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에 따르면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들 중에서 50% 내지 60%가 성인기까지 증상이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상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과잉 행동 증상은 나이가 들면서 많이 좋아지지만 주의력 결핍 증상은 형태를 바꾸어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ADHD라는 말이 탄생을 하게 된 거고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부분은 ADHD 아이들이 2차적인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ADHD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자꾸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는 2차적으로 불안증, 내가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혹은 우울증, 나는 잘하는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낮은 자존감을 술로 달래다 보면 알코올 중독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지고요. 운전을 하다가 집중을 하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DHD는 나이가 들면서 여러 2차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제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ADHD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에 가지고 계셨던 오해들이 많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